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집안에서 유독 들어가기 싫어진 공간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그곳만 서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내려앉는 공간 말입니다. 만약 지금 부엌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가 떠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부엌은 단순히 밥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조용히 쌓여있던 공간이었다는 걸요. 오늘은 어머니가 떠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된 그 부엌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슴 한편에 고이 간직하고 계신 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부엌에 들어갔을 때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눈물이 핑 도는 순간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엌 이야기는 결국 우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벽지도 그대로고 마루도 그대로고 방 안에 놓인 가구들도 전부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딱 한 곳만 달라진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엌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부엌에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거든요. 가마솥도 그대로 있고 냄비도 그대로 있고 된장독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엌에서는 더 이상 밥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만 조용해졌어요. 마치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아침마다 부엌에서 먼저 소리가 났잖아요. 불을 피는 소리, 냄비 뚜껑 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국자로 국 저어주는 소리. 그 소리로 집이 깨어났고 그 소리로 우리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부엌이 아침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엌은요, 사람이 있어야 부엌이더라고요. 어머니가 계실 때는 그저 당연한 공간이었는데 어머니가 떠나고 나니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 부엌이 어머니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이 차려져 있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구수한 냄새가 나고 배고프다고 하면 언제든 뭔가 차려주시던 그 손길. 그게 다 당연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머니는 말을 많이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유언도 없었고 당부도 많지 않았죠. 그런데 부엌에는 어머니의 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말 대신 물건으로, 냄새로, 시간으로 남아 계셨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낡은 앞치마였습니다. 싱크대 옆 고리에 그대로 걸려 있었죠. 한 번도 새 것이었던 적 없는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남아있는 그 앞치마. 여러분 집에도 있으시죠? 어머니가 매일 두르시던 그 앞치마.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직 쓸만해. 새 것 사드리겠다고 하면 손사래를 치시며 말씀하셨죠. 아니야, 이거 아직 멀쩡한데 왜 돈을 써? 이거면 충분해. 그 말이 그 앞치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그런 물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닳고 다른 국자, 테두리가 살짝 깨진 그릇, 손잡이가 헐거워진 냄비. 어머니는 왜 그런 것들을 끝까지 쓰셨을까요?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아껴서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건 아껴서가 아니라 정들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물건에도 정을 주는 분이셨거든요. 같이 시간을 보낸 것들, 같이 밥을 해먹은 것들, 같이 하루하루를 버텨낸 것들.
그래서 쉽게 놓지 못하셨던 거죠. 요즘 사람들은 물건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립니다. 조금만 낡아도 새 걸 사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 세대는 달랐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도 오래오래 쓰셨어요. 그게 그분들의 삶이었습니다. 아끼고 버티고 견디는 삶. 그 삶이 부엌 물건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작은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궁이 앞에 놓여 있던 키 낮은 나무 의자. 어머니가 잠깐씩 앉아서 불을 보던 자리였죠. 그 의자를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의자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머니가 앉아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서 불을 지피시던 그 뒷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떠나도 그 자리는 남아있나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자리, 늘 서 계시던 자리. 어머니가 안 계신데도 그 자리만 보면 자꾸 어머니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정입니다. 사람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그 공간에 정이 스며들어요. 부엌에는 어머니가 늘 서 있던 자리, 늘 앉아 있던 자리, 늘 손을 뻗던 높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소금통 위치, 된장독 뚜껑 여는 방향, 국자 걸어두던 자리, 전부 어머니 손이 기준이었죠. 어머니가 쓰던 부엌은 어머니의 몸에 정확하게 맞춰진 공간이었습니다. 키에 맞춰서, 손길이 닿는 높이에 맞춰서 어머니가 가장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라지니까 그 부엌은 주인을 잃은 것처럼 낯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엌에 들어가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불을 켜는 것도 냄비를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웠죠. 마치 어머니의 시간을 건드리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으신 그 공간을 함부로 건드려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부엌에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여봤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그대로 기억을 더듬어가며 흉내를 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간이 틀린 것도 아니고 재료가 다른 것도 아닌데 그 깊이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구수하고 깊은 맛이 도무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음식에는 시간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요. 매일매일 쌓인 시간, 수십 년의 반복, 말없이 견디신 하루하루. 그게 국물 맛이었고 밥맛이었고 숭늉의 구수함이었습니다. 요리책을 보면 레시피가 나와 있죠. 재료 몇 그램, 조리시간 몇 분,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음식에는 레시피에 없는 재료가 들어가 있었어요. 바로 세월입니다. 수십 년을 매일같이 불 앞에 서서 가족들 얼굴 생각하며 끓이신 그 시간. 그 시간이 맛이 되어 국물에 녹아들어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뒤에 계셨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어머니는 마지막에 앉으셨고 우리가 먼저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자리였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머니 얼굴보다 어머니의 뒷모습을 더 많이 봤는지도 모릅니다. 가마솥 앞에 앉으신 뒷모습, 싱크대 앞에 서 계신 뒷모습, 식탁에서 우리 등을 바라보시던 뒷모습. 어머니는 늘 등을 보이며 사셨어요. 자기를 보여주지 않고 오직 우리만을 향해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아도 어머니의 뒷모습은 선명하게 기억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우리를 위해 등을 보이고 사셨으니까요. 부엌에 남아있는 것도 그래서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라 어머니의 등인 것 같습니다. 말없이 일하시던 등, 기대지 않으시던 등,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버티시던 등, 그 등 뒤에서 우리는 자랐고, 그 등 뒤에서 밥을 먹고, 그 등 뒤에서 세상을 배웠습니다. 어머니 세대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가족을 앞세우며 사셨어요. 밥상머리에서도 당신은 항상 마지막이었고 반찬도 제일 안 좋은 걸 드셨죠. 좋은 건 다 자식들 앞에 놓으시고 당신은 늘 모자라게 사셨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었는지 알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우면서까지 가족을 챙기시던 그 마음. 그게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부엌은 그래서 너무나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 조용함 속에서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때 왜 몰랐을까? 왜 한 번 더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왜 한 번 더 같이 서보지 않았을까? 왜 어머니가 서 계시던 그 자리에서 같이 불을 보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실 때 곁에 가서 함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 밥상에 차려진 음식만 받아 먹으신 건 아닌가요? 어머니 손맛을 배우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세요?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이런 말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못했습니다. 그냥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어머니는 영원히 계실 거라고 언제든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건 없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는 떠나셨고 그 손맛은 더 이상 배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후회했어요. 그때 한 번이라도 더 여쭤볼 걸, 그때 한 번이라도 같이 서서 배워볼 걸. 부엌은 어머니의 마지막 기록장이었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남기신 기록. 그 기록은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만, 가만히 그 자리에 남아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잘 살고 있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건강하게 지내고 있니? 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지만 부엌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영상은 부엌 이야기이면서 결국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분 집에도 아직 버리지 못한 부엌 물건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어머니가 쓰시던 냄비, 어머니가 고르시던 그릇, 어머니가 늘 쓰시던 수세미. 그걸 아직도 버리지 못하셨다면 그건 어머니가 아직 거기 계시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새 냄비를 사도 자꾸 옛날 냄비를 꺼내게 되고 새 그릇을 사도 어머니가 쓰시던 그릇에 밥을 담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게 익숙해서일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그리워서일까요?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익숙한 것이 그립고 그리운 것이 익숙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물건에 어머니가 담겨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으셨습니다. 부엌에, 냄비에, 냄새에, 기억 속에 여전히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밥을 지을 때마다 잠깐씩 돌아오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끓일 때, 저녁에 국을 끓일 때, 김치를 꺼낼 때, 밥을 퍼낼 때, 그 순간순간마다 어머니는 우리 곁으로 돌아오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존재로, 들리지 않지만 들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어머니는 아직도 우리 삶 안에 살아계십니다. 조용히 말없이 뒤에서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머니 생각이 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셔서 어머니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시던 부엌을 떠올려 보시고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을 떠올려 보시고 어머니의 그 따뜻했던 손길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만약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이라면 오늘 꼭 전화 한 통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어머니, 저예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어머니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다음에 어머니 댁에 가실 때 부엌에 같이 서보세요. 어머니가 요리하실 때 옆에서 지켜보시고 물어보세요.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기꺼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으실 거예요. 어머니의 손맛은 레시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어머니 옆에 서서 어머니의 손을 보고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배워보세요. 그리고 이미 어머니를 떠나보내신 분들이라면 어머니가 남기신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것들, 그게 비록 낡고 오래되었어도 그건 어머니의 흔적이니까요. 그리고 가끔은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비록 어머니의 그 맛은 내지 못하더라도 만들다 보면 어머니가 느껴질 겁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매일 우리를 위해 요리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머니가 더 그리워질 거예요. 부엌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은 어머니가 사랑을 표현하시던 공간이었어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을 매일매일 음식으로 표현하시던 곳. 그래서 어머니의 음식은 그저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배고프다고 하면 뭐든 차려주시고, 아프다고 하면 몸에 좋은 걸 끓여주시고, 힘들다고 하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시던 어머니. 그게 다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사랑을 요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차례입니다. 어머니가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차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어머니가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어머니처럼 정성을 다해 만들어 보세요. 비록 어머니만큼은 못하더라도 그 마음만큼은 담아보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어머니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아직 어머니가 계신데도 소중함을 모르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이 어머니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어요. 그 흔적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그 기억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